지금 제 손에는 믿기지 않는 물건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리만큼 눈부시게 하얀 아기 고무신 한 켤레입니다. 흙먼지 하나 묻지 않았고 바닥에 무늬조차 전혀 닳지 않은 이 새것 같은 신발. 하지만 이 신발 뒤에는 한 여성을 70년 동안 죄책감이라는 이름의 독방에 가두었던 잔혹한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89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친자식들에게조차 보여주지 않고 품 안에 보물처럼 닦고 또 닦았던 요 고무신. 어머니는 왜 아들의 따뜻한 손 대신 얼음처럼 차가운 고무신 한 짝을 선택해야만 했을까요? 1951년 1월 그 지옥 같았던 눈보라 속에서 일어난 한 어머니의 처절한 선택과 70년의 속죄. 오늘 북한의 기억에서 급히 맺힌 기록을 공개합니다. 2026년 3월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평생을 검소하게, 아니 스스로에게 가혹할 정도로 인색하게 살아온 김영순 할머니가 89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들은 슬픔을 뒤로하고 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안방 장롱 깊숙한 곳, 낡은 오동나무 함안에서 이질적인 물건 하나가 발견됩니다. 겹겹이 쌓인 비단 보자기 속에서 나온 것은 금반지도 집문서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갓 돌이 지난 아기가 신었을 법한 작은 하얀 고무신 한 켤레였습니다. 자식들은 경악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걸 왜 가지고 계셨지? 그 고무신은 방금 시장에서 사온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본 자식들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고무신의 안쪽, 뒤꿈치가 닿는 부분에는 오랜 세월 사람의 손가락으로 문지른 듯한 깊은 파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수십 년 동안 매일같이 이 신발을 만지고 닦아왔다는 증거였습니다. 할머니는 생전에 자식들이 이 장롱 근처에만 가도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셨습니다. 자식들은 그저 노인네의 유별난 자격지심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깨끗한 신발 속에 담긴 이야기는 할머니가 70년 동안 단 한 번도 남편과 자식들에게 말하지 못한 스스로를 파괴하며 지켜온 지옥 같은 비밀이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1951년 1월 초 함경북도 무산의 한 산골 마을.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황은 급박하게 돌아갔고 사람들은 피난 보따리를 쌌습니다. 당시 20살이었던 영순 씨는 갓 돌이 지난 아들 정남이를 포대기에 싸서 등에 업었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독 잔인했습니다. 영하 40도. 가만히 서 있으면 발가락이 감각을 잃고 썩어 들어가는 추위였습니다. 남편은 먼저 징집되어 소식도 없었고 영순 씨는 홀로 아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정남아, 조금만 참아라. 엄마가 너는 꼭 살린다. 너는 꼭 살려야 해. 영순 씨는 자신의 저고리를 벗어 아들을 감싼 포대기 위에 덧씌웠습니다. 정작 본인은 호적삼 차림이었지만 아들의 체온이 떨어지는 것보다 무서운 건 없었습니다. 당시 피난길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총알보다 동상이었습니다. 발이 얼어붙어 걷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곧 그 자리에 남겨져 죽음을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영순 씨는 아들의 발을 수시로 확인했습니다. 혹시나 버선 사이로 찬바람이 들어갈까봐 낡은 아기 고무신을 몇 번이고 고쳐 신겼습니다. 하지만 수만 명의 인파가 뒤엉킨 흙나무로 향하는 길목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앞사람의 등을 밀쳤습니다. 뒤에서는 포탄 소리가 땅을 울렸고 헌병들은 질서를 잡기 위해 총을 허공에 쏘아댔습니다. 영순 씨는 등에 업힌 아들이 인파에 눌려 숨이 막히지는 않을까 걱정하며 인파를 헤쳐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영순 씨의 보따리를 낚아채려 밀쳤고 그 충격에 중심을 잃은 영순 씨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그 순간 등에 엎여 있던 정남이의 한쪽 발에서 하얀 고무신이 훌렁 벗겨지더니 검붉은 진흙더미 위로 떨어졌습니다. 아차! 신발! 영순 씨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저 신발 없으면 우리 아들 발이 다 얼어 터진다. 그럼 우리 정남이는 죽는다. 영순 씨는 본능적으로 아들을 업고 있던 포대기의 끈을 고쳐 매기 위해 잠시 아들의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진흙 눈 속에 반쯤 파묻힌 하얀 신발을 잡기 위해 허리를 숙였습니다. 딱 3초였습니다. 신발을 줍기 위해 몸을 구부렸던 그 찰나의 시간. 영순 씨가 진흙 묻은 고무신을 손에 꼭 쥐고 고개를 들었을 때 세상은 바뀌어 있었습니다. 미친 듯이 밀려드는 사람들의 거대한 파도가 영순 씨를 덮쳤고 그녀는 뒤에서 밀어붙이는 힘에 떠밀려 수미터를 순식간에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정남아, 정남아. 비명을 지르며 뒤를 돌아봤지만 그곳에는 시커먼 사람들의 등만 가득했습니다. 방금까지 자신의 옷자락을 잡고 있던 아들의 작은 손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영순 씨는 인파를 거슬러 올라가려 했지만 헌병들은 앞으로 가. 안 가면 다 죽어. 라며 개머리판으로 사람들을 밀어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영순 씨는 이미 흥남부두로 가는 트럭에 강제로 태워진 뒤였습니다. 그녀의 품 안에는 따뜻한 아들의 체온이 아니라 눈물과 진흙으로 범벅된 차가운 고무신 한 짝만이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 후 영순 씨의 삶은 삶이 아니었습니다. 거제도 피난민 수용소에서 그리고 부산의 자갈치 시장에서 억척스럽게 살아남아 새로운 가정을 꾸렸지만 그녀의 영혼은 1951년 그 눈보라 속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영순 씨는 새로 태어난 자식들에게는 단 한 번도 엄한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 신발에 대해서만큼은 병적일 정도로 집착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아이들의 신발을 말리기 위해 밤을 새웠고 조금이라도 낡은 신발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를 평생 괴롭힌 것은 만약이라는 가정이었습니다. 내가 그 신발이 뭐라고. 발이 좀 얼어도 그냥 아들 손을 더 꽉 잡았어야 했는데 내가 내 아들 목숨을 신발 한 짝이랑 바꿨구나. 할머니는 매일 밤 가족들이 잠든 후 장롱 속 함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70년 전 그날 진흙 속에서 주워 올린 그 고무신을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흙을 닦아냈고 그 다음에는 눈물을 닦아냈으며 나중에는 자신의 죄를 닦아내듯 문지르고 또 문질렀습니다. 70년 동안 수만 번, 아니 수십만 번을 문지른 고무신은 마치 거울처럼 광이 났습니다. 할머니에게 그 고무신은 아들을 향한 유일한 제단이자 스스로에게 내리는 종신형의 상징이었습니다. 2026년의 봄, 병원 침대에 누운 영순 할머니의 숨소리가 가빠졌습니다. 의식은 흐릿해졌지만 할머니의 손은 무언가를 찾는 듯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자식들이 할머니의 품에 그 비단 보자기 속 고무신을 안겨주자 할머니의 얼굴에 비로소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임종 직전 할머니의 눈에는 환영이 보였습니다. 백발이 다 된 한 노신사가 맨발로 발에서 피를 흘리며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고무신을 내밀며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정남아, 이제 왔니? 엄마가 이거 주우러 갔다가 너무 늦었지? 발 시렸지 아가. 어서 신어라. 이제 이거 신고 엄마랑 같이 가자. 다시는 손 안 놓을게. 할머니의 손에서 힘이 빠지며 고무신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70년을 기다려온 고무신이 처음으로 땅에 닿는 순간 할머니의 긴 형벌도 끝이 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쟁이 한 인간의 모성애를 어떻게 죄악으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죄책감을 지우기 위해 한 인간이 얼마나 처절하게 자신을 불태웠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에게 전해주지 못한 마음의 짐을 품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나요? 영순 할머니가 70년 동안 닦았던 것은 신발이 아니라 아들을 향한 미안함과 다시 만나겠다는 희망이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그 신발을 신겨주지 못했지만 저 하늘에서는 할머니가 아들의 손을 꼭 잡고 그 예쁜 하얀 고무신을 신겨주며 끝없는 꽃길을 걷고 계시길 진심으로 빌어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기억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북한의 기억이었습니다.